근데 이 방법은 사실은 별로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위험해요. 일단 여기에서 그 교착 상태를 사전 예방하는 이 방법, 예방 후 회피 방법하고 탐지 복구 방법하고 두 가지 방법을 좀 장단점을 비교를 하면은, 예방하고 회피하는 방법은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데 발생할 걸 우려해 가지고 미리 금지하는 거예요. 미리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고 예를 들어 이제 자원 할당 순서를 갖다가 번호를 매겨 가지고 정해버리면은, 사실은 순서가 그 뒤에 있는 거를 내가 먼저 갖다가 쓰고 먼저 반납하면은 교착 상태가 발생 안 하는데, 그 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도 않는 자원을 사용하지도 않고 있는데 내가 할당받지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안 기다려도 되는데 기다리는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탐지해서 복구하는 방법이 효율성은 굉장히 좋아요. 무조건 뭐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다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교착 상태가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복구를 하려면은 강제적으로 자원을 뺏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그 프로세스가 갖고 있는 자원 중에 하나를 뺏어 가지고 그 원형 그래프를 깨줘야 되는데, 쉽게 뺏어서 해결될 수 있는 거면은 괜찮은데, 뺏을 때에 치러야 되는 그런 비용 문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 공유 변수를 사용하는 거라 그러면은 그 전에 어떤 뭐 값을 계산을 쭉 해왔잖아요. 해왔으면은 그 계산한 거를 원상복귀를 시켜야 돼요. 계산을 안 한 걸로. 근데 그 원상복귀를 시키려면은 뭘 계산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크리티컬 섹션에서 어떤 변수를 사용하는 거를 히스토리를 쫙 기록을 해놔야 돼요. 기록을 해놓고 그걸 이제 복구하기 위한 그 모듈을 같이 만들어놔야 돼요. 그걸 이제 백트래킹이라고 그러는데, 백트래킹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A에다가 1을 더했다 그러면은 그걸 다시 그 원상복귀 시키기 위해서는 A에다가 1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는 A 더하기 1 하면은 A는 A 빼기 1이라는 거를 반대 코드를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만들어 놨다가 그걸 이제 그 선점 당할 때 복귀할 때는 그걸 역으로 돌려가지고 원상태로 바꿔주는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프린터 같은 거. 프린터 이미 반 정도로 프린트 해놨는데 그거를 선점해서 뺏으려면은 인쇄한 걸 지워줘야 되잖아요. 그거 못 지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선점을 못하고, 선점 못하는 것들이 데드락 상태로 묶여 있으면은 그거는 그 프로세스 전체를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아예 없애고 처음부터 다시 실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은 좋지만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방법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리소스들이 선점을 해서 뺐더라도 중간에 뭐 원상복귀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뺏기만 하면 되는 그런 영역이다 그러면은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쓰지 않고 이런 그 예방 회피 방법을 써요. 비야 그쳤나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교착 그 상태를 예방하는 방법인데, 교착 상태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착 상태에 필요 충분 조건 4가지, 그 4가지가 다 발생할 경우에 교착 상태가 된다 그랬죠. 근데 교착 상태를 예방하려면은 그 필요 충분 조건 4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부정하면 되죠. 부정하면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고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방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한번 이제 따져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상호 배제 조건을 부정하는 거. 상호 배제 조건을 부정해야 되는데, 상호 배제 조건을 부정하려면은 프로세서의 그 인계구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계구역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원천적인 걸 부정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은 못 건드려요. 1번은 못 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이 2번을 부정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필요 충분 조건이 뭐였냐면은 점유와 동시에 대기하는 거. 근데 점유와 동시에 대기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못하게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모든 자원을 실행 전에 다 확보하고 실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공유 변수를 한 3개 정도 사용한다.
다른 프로세서랑 같이 사용하는 거를. 그러면은 공유 변수를 3개를 사용하는데 ABC 3개를 사용하는데 첫 단계에서 한참 동안 A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나면 그 다음에 B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ABC 3개를 섞어서 뭐 나중에 사용한다. 그러면 원래는 A만 요청해서 쭉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B 필요할 때 B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요청을 하면 되죠. 요청을 하면 되는데 그 이제 교착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3개가 다 어벨러블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3개가 다 어벨러블 하면은 내가 사용하지도 않지만 3개를 다 요청을 해가지고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 3개를 다 자유롭게 써가지고 다 처리가 끝나면 3개를 한꺼번에 이제 반납을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인데 이거는 그 플라스포스 프로브럼 문제 풀 때에 그 왼쪽에 있는 포크하고 오른쪽에 있는 나이프를 그 식사하기 위해서 하나씩 가져오는 게 아니라 2개를 동시에 다 요청해서 둘 다 내가 가져올 수 없으면은 하나도 요청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이런 첫 번째 전체를 한꺼번에 확보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방법하고 비슷한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을 때만 요청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까처럼 A를 쭉 사용을 쭉 하고 그 다음에 B가 추가적으로 사용하다는 B를 요청해야 되는데 내가 A를 갖고 있으면 B를 요청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A를 사용하다가 B를 요청하기 전에 내가 A를 릴리즈 시켜요. A를 반납을 해요. 반납하고 A하고 B를 2개를 같이 요청을 해서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그 B가 필요도 없는데 한꺼번에 처음부터 요청해가지고 쭉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 사이 B 사용할 수 있는데 B를 사용할 수 있는데 내가 사용하기 때문에 B를 사용을 못하게 해서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첫 번째 방법보다 효율은 좋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필요한 거를 사용하다가 그 다음 거 사용할 때 내가 이제 B를 기다리는 도중에 A를 딴 사람이 사용 못해가지고 대들하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A를 같이 반납해놓고 A, B를 2개를 동시에 이제 요청해서 받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내가 사용하던 자원을 반납했다가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이게 프린터다 그러면은 프린터를 반 찍은 상태에서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걸 딴 사람이 사용하면은 출력물이 엉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 변수 같은 경우도 중간에 그 임계구역 안에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꺼번에 처리해야 되는데 중간에 한번 반납을 했다가 받아야 되니까 중간 결과를 이제 딴 프로세서가 깨버릴 수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적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그러면은 이 두 번째 방법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따져볼 수가 있는데, 이게 가능한 리소스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리소스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체제에서 구현할 때에는 이게 만약 가능하다 그러면 이렇게 구현하는 게 효율성도 올라가고 좀 쉽게 구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자원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라이트 안 하고 리드만 하는 어떤 뭐 변수라든가, 또는 그 중간에 어떤 뭐 그러니까 프린터나 이런 것처럼 중간에 뭐 그 연속성을 갖지 않는 그런 자원에 대해서는 이런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구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자원이 별로 많지는 않죠. 그 다음에 2번 이제 그 점유와 대기 조건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예예요. 그러니까 실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DVD 디스크의 자료를 복사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프린트하려고 해요. 그걸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이제 DVD 디스크를 대여를 해야 되겠죠. 대여를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DVD에다가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할당받아가지고 프린터를 이용해서 그 내용을 프린트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을 쓰면은 DVD하고 디스크하고 프린트를 전부 다 한꺼번에 요청을 해야 돼요. 한꺼번에 요청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프린터 같은 경우는 제일 나중에 사용하는데 처음에 DVD에다가 그 자료 복사하고 이거 하는 시간에는 프린터는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내가 프로세서가 가지고 점유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프로세서가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을 못하니까 자원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처음에 DVD하고 디스크를 요청을 해서 사용을 해요. 프린터는 이제 요청하지 않고 나중에 사용하니까 쭉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가 필요한 시점이 됐어요. 그럼 이때에 이 DVD하고 디스크를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프린터를 포함해 가지고 디스크하고 그 DVD는 이제 다 썼으니까 끄고 디스크하고 프린터를 같이 요청을 해요. 같이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도 있고 요 경우는 이제 그 디스크에다가 데이터를 써놨는데 그 디스크를 다른 프로세서 가져가서 써놓은 데이터를 뭉개고 뭐 다른 걸로 라이트하거나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고 그거 말고도 또 어떤 게 발생할 수 있냐면은 내가 어떤 새로운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진 거를 다 반납했다가 다시 요청을 해야 되는데 내 거를 반납을 하면은 그 사이에 다른 프로세서가 필요한 프로세서가 그런 이제 요청을 할 수가 있죠. 요청을 해서 가져가 버리면은 내가 많은 자원을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10개 정도의 자원을 써야 된다 그러면은 9개를 쓰고 있다가 하나를 추가로 요청하기 위해서 9개를 반납했다가 10개를 한꺼번에 요청해야 되는데 10개가 동시에 다 어벨러블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면 누군가 그 중에 하나라도 쓰고 있으면은 나는 계속 10개가 한꺼번에 어벨러블 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프로세서가 기아 상태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그 단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 비선점, 그 점유와 대기 그 조건을 부정해서 그 교착 상태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을 부정하는 방법, 세 번째는 비선점 조건이에요. 비선점 조건을 부정한다는 얘기는 프로세서가 자원을 사용하고 있고 그 프로세서가 스스로 반납하지 않고 있는데 강제적으로 그 자원을 뺏는 게 이제 선점이죠. 그래서 비선점 조건을 부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이미의 프로세서가 이제 새로운 자원을 요청했는데 그 자원이 없다 그러면은 대기 상태로 들어가 있죠. 대기 상태로 들어가는데 대기 상태로 들어가면서 자기가 사용하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채로 대기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자원을 사용하려면은 그 다른 프로세서가 그 자원을 이제 필요로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사이클이 생기게 되면은 그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착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기 상태에 있는 프로세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그 선점을 하는 거죠. 강제적으로 뺏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이 선점 조건을 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예를 들어서 CPU나 레지스터 같은 거, CPU 레지스터 뭐 이런 것들은 그 특정 어떤 뭐 상태를 갖고 있거나 뭐 프로그레스 그 어떤 뭐 그 처리 과정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로 뺏어 가지고 딴 데 할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할당을 해서 사용하다가 다시 할당을 이제 원래 프로세서한테 할당을 하더라도 데이터가 깨지거나 문제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문제되는 건 없는데 근데 이거 말고 이제 이런 것들 입출력 장치라든가 또는 세마포 또는 이제 공유 변수 뮤텍스를 사용하는 공유 변수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간에 값이 바뀌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원상 복귀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프린터 같은 경우는 프린트물을 뭐 날리고 다시 찍어야 되고 이런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이제 선점 적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적으로 뭐 CPU라든가 이런 선점이 가능한 자원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그 운영 체제에서 이런 방법을 적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네 번째는 이제 환영대기 조건을 부정하는 거예요. 환영대기 조건을 부정을 한다는 얘기는 환영대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했던 건데 자원에다가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순서 번호를 부여해서 그 번호 순서대로만 자원을 요청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규칙을 정하면은 이 환영대기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P가 어떤 A라는 자원을 가지고 있고 Q는 B라는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서로 P가 B를 요청하고 Q가 A를 요청하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은 A하고 B가 순서가 있다 그러면은 B를 요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A를 요청하고 B를 요청해야 된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 Q라는 프로세서가 B라는 자원을 요청을 못 하죠. A라는 자원을 먼저 요청하고 그 다음에 B를 요청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 두 개의 프로세서가 이쪽 프로세서는 A를 요청하고 이쪽 프로세서는 B를 요청하는 게 안 되고 이쪽 프로세서가 B가 먼저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그
A를 먼저 요청하고 B를 요청해야 되죠. 그러니까 프로세서가 두 개가 같이 A를 요청하니까 둘 중에 한 프로세서가 먼저 요청을 받고 그 다음에 뭐 B도 그 다음에 그 다른 프로세서가 먼저 요청을 그렇게 되면은 아까 앞에 있는 경우 이 경우에요. 이 경우에 그 A하고 B가 자원의 순서를 A를 1번으로 주고 B를 2번으로 줬다라고 하고 근데 낮은 번호 먼저 요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높은 번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보다 낮은 번호는 요청을 못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P가 A를 요청하는 거는 가능하죠. 가능하고 A 다음에 B 요청할 수 있죠. 근데 P1이 B를 요청하고 A가 B보다 더 낮은 번호인데 B를 요청한 상태에서 A를 요청 못 하죠. 그러니까 이 P는 이렇게 요청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낮은 번호부터 요청해야 되니까 P도 A를, 그러니까 사용은 B를 먼저 사용하더라도 A를 먼저 요청하고 B를 나중에 요청해야 돼요. 그러면 얘도 A를 요청하고 얘도 A를 요청하면은 얘가 A를 요청한 상태에서 얘가 A를 요청하면은 기다려야 되죠. A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B는 요청을 안 한 상태에서 기다려요. P는. 그러면은 P가 B를 요청하면은 아까는 얘가 B를 가지고 블락된 상태지만 지금은 A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B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B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용 다 하고 이 A하고 B를 다 반납하면은 그때 이제 P1이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대로 요청을 하게끔 하면은 이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강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규칙으로 표현한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리소스가 R1, R2 이렇게 여러 개의 리소스가 있다고 했을 때에 내가 어떤 특정 리소스를 요청할 때에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은 내가 필요로 하는 자원보다 낮은 번호만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거를 한 거죠. 그래서 번호 순서대로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번호,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보다 낮은 번호의 요청은 기각된다라는 거죠. 요청을 안 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청하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다 버리고 낮은 번호부터 다시 요청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해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교착 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리를 하자면은 교착 상태라는 거는 프로세서와 그러니까 프로세서의 자원을 할당하는 거고 요청하고 할당하고 이런 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이게 교착 상태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서로 프로세서가 어떤 특정 자원을 요청하고 그 자원이 어떤 다른 프로세서 할당이 돼 있고 그런 식으로 이게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나한테까지 어떤 서큘러하게 요청하고 할당된 게 이렇게 만들어질 때 그때 그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게 교착 상태라는 거고 그리고 그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필요 충분 조건 교착 상태가 발생하려면은 4가지 조건이 다 만족을 해야만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한다. 첫 번째 조건은 상호 배제 원칙이 지켜질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점 맞나요? 점유와 대기 조건. 점유와 대기를 하고 있을 때에 교착 상태가 발생한다. 점유와 대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선점, 선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상호 배제 원칙을 지키고 점유와 대기를 하면서 선점이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환영대기 모양이 만들어질 때 교착 상태가 발생한다. 그리고 그게 자원 할당 그래프로 나타나면은 그래프 상에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그 상태가 교착 상태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를 부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인 상호 배제 조건은 부정을 할 수가 없다. 그거를 부정하면은 기본 프로세스 싱크로나이제이션 원칙이 깨지기 때문에 이 상호 배제 원칙은 부정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점유와 대기 조건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점유한 자원을 다 내려놓고 한꺼번에 같이 요청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비선점 조건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프로세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다른 프로세서에 할당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영대기 조건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발생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리소스의 순서를 정해가지고 차례대로 요청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데드락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방법들이 보면은 전부 다 해결은 가능한데 뭔가 문제점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 앞에 그 점유화 대기 상태하고 비선점 조건을 부정하는 거는 그 조건을 써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그 교착 상태 방지 대상의 리소스도 있지만 그거를 적용했을 때에 그 할 수 없는 아예 상태가 깨지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대상도 있고, 그 다음에 4번의 환영대기 조건을 그제 부정하는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모든 거에 적용은 가능하지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거를 적용해가지고 한번 조금씩 그 적용을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한번 찾아보는 그런 과정을 한번 그 밟아가 보겠습니다. 6장에 나왔던 그 다이닝 필라스퍼스 프로브럼을 다시 한번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이닝 필라스퍼스 프로브럼은 6장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런 거죠. 테이블에 5명의 철학자가 앉아서 각자 생각하다가 배고프면은 식사를 하고, 그래서 배가 부르면은 다시 또 생각을 하고 이런 건데, 생각하다 식사하기 전에 자기 왼쪽 오른쪽에 있는 포크를 2개를 들어야 되는데 이 포크가 내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철학자랑 같이 쓰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5명의 철학자가 전부 다 왼쪽에 있는 포크를 들고 오른쪽에 있는 포크를 기다리는 상태가 된다든가, 또는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포크를 다 들고 왼쪽에 있는 포크를 전부 다 기다리는 상태가 되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자원할당 그래프에서 그 서로 상대방이 가진 자원을 요청하면서 기다리면서 이게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원할당 그래프에서. 그래서 사이클이 만들어지면서 데드락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데드락 상태가 왜 발생을 하냐면은 이 다이닝 필라스퍼스 프로그램을 세마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돼요. 그래서 그 필라소퍼라는 이제 모듈을 만들어요. 필라소퍼라는 모듈을 만드는데, 필라소퍼 I 하면은 I번째 철학자가 하는 행위예요. 근데 철학자는 뭘 하냐면은 while 해가지고 계속 룹을 돌아요. 무한 룹을 돌아요. 룹을 도는데 어떻게 룹을 도냐면은 think, 생각하고, 그리고 P 포크 I 플러스 1 모두 5를 해요. 이건 뭐냐면은 포크 2개를 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포크 하나 짚고, 그러니까 P 포크 I는 이 왼쪽에는 포크를 짚는 거예요. 왼쪽에는 포크를 짚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포크를 짚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eat.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나면은 포크를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2개를 내려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내려놓고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다 배고프면은 또 포크 들고 먹고 내려놓고 또 생각하고, 이거를 계속 이제 룹을 도는 프로그램이에요. 실제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그냥 이 데드락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뭐 자세하게 따지지는 마세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포크라는 거를 5개의 세마포로 선언을 해요. 이 포크라는 거는 이 5개의 포크죠. 5개의 포크를 이제 같이 철학자들이 공유하는 거니까 세마포로 선언하고, 포크 0부터 4까지는 1로 다 어사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씩만 있는 거죠, 자원이. 그래서 이렇게 포크를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5개의 필라소퍼라는 프로그램, 필라소퍼 0, 필라소퍼 1, 2, 3, 4를 스레드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호출을 하는 거예요. 스레드로 만들면은 이 5개의 그 프로시저가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실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5개의 스레드가 만들어서 이런 프로그램 5개가 계속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같이 돌아가다 보면은 이게 이제 짚는 순서가 각자 왼쪽에 있는 포크만 다 집어들었다든가 이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데드락 상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서 데드락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데드락을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은 앞에 나왔던 그런 이제 예방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쉽게 쓸 수 있는 게 일단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제일 간단한 게 왼쪽 오른쪽 포크를 드는데, 여기 보면 포크를 하나씩 들었죠. 하나씩 들지 않고 2개를 한꺼번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내가 사용할 수 있을 때에만 2개를 한꺼번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사용할 수 없으면은 들지 않고 하나만 들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거예요. 근데 수정할 때 어떤 식으로 수정해야 되냐면 이렇게 수정해요. 그래서 요거 이제 AND 동기화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고, 이게 조건을 따져가지고 어느 하나의 조건이 들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조건을 같이 체크해가지고 그 조건들이 다 만족할 때만 내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앞에서는 이제 P라는 함수하고 V라는 함수 두 개를 썼죠. P가 포크 하나 드는 거고 V는 포크 하나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P심, V심이라는 프로시저를 만들어요. 그래서 P심은 시뮬테니어스, 동시에 드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를 세마포 S에 대해서 int n을 하면은 이 n번째 포크하고 n 플러스 1번째 그 옆에 있는 내 왼쪽에 있는 포크하고 오른쪽에 있는 포크를 두 개를 동시에 들게끔 해서 동시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1보다 크냐, 둘 다 1 이상이냐, 그러니까 둘 다 내가 쓸 수 있는 상태로 누가 사용하지 않고 둘 다 어베일러블 하느냐, 이거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어베일러블 할 경우에만 내가 요거를 둘 다 이식 빼줘가지고 영어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어베일러블 하지 않으면은 나 자신을 큐에 넣어가지고 대기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도 들지 않고 대기 상태로 들어가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V심은 내가 포크를 내려놓을 때 이제 둘 다 내려놓고 둘 다 플러스 1을 해가지고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내려놓고 이제 내려놓은 포크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철학자가 있으면은 하고 있는 플러스 4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이제 큐에서 빼가지고 대기 상태로 레디 상태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철학자가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고쳐진 프로그램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앞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동시에 호출을 하는데 여기서 아까 P를 두 번 호출하고 V를 두 번 호출하는 거를 P심, V심에서 한 번에 호출하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가 동시에 어베일러블 하면은 식사를 하고, 식사하면 두 개를 같이 내려놓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하게끔 하면은 데드락을 일단 해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이제 되는 거를 예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엔드 싱크고,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 나왔던 예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비대칭 해결안이라고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포크 번호가 증가하는 순으로 포크를 짓도록 한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자원 할당 순서를 바꿔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포크 번호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1, 2, 3, 4, 5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 철학자는 왼쪽 걸 무조건 먼저 집어야 되고, 다 왼쪽 걸 먼저 집어야 되죠. 근데 다섯 번째 있는 사람은 왼쪽 거 먼저 집으면 안 되고 오른쪽 걸 먼저 집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하면은 다 왼쪽 걸 짚고 기다리는 상태가 데드락인데, 요 한 사람만 왼쪽 걸 못 짚고 오른쪽 걸 먼저 짚게 하면은 데드락 상태가 발생을 안 하죠. 그런 상태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결하면은 요 1번 포크는 두 개 철학자가 항상 요거를 먼저 집으려니까 요 포크에 좀 많이 소모가 되죠. 그래서 1번하고 5번은 다른 철학자보다 식사를 덜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짝수 철학자하고 홀수 철학자를 나눠가지고, 짝수 철학자는 왼쪽 거 먼저 들게 하고 홀수 철학자는 오른쪽 거 먼저 들게 하고, 그러면은 요 파란색, 초록색 135는 왼쪽 거부터 먼저 들게 하고, 여기는 오른쪽 거부터 먼저 들게 하고, 그러면 여기 중간에 있는 프로세서는 항상 이 두 철학자가 나중에 드니까 이 파란색이 왼쪽 거 들고 빨간색이 왼쪽 거 들고 이어질 때 데드락이 발생하는데, 요 빨간색 2번 포크는 파란색은 항상 요거 먼저 들고 나중에 요거 찾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3번 먼저 들고 2번을 나중에 찾으니까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요 2번 포크를 들었다는 얘기는 항상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쪽 포크를 항상 먼저 확보를 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다이내믹 필러스퍼스 프로브럼을 이제 해결을 했는데, 이렇게 해결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먼저 엔드 동기화
엔드 동기화는 두 개를 한꺼번에 요청을 하는 거죠. 요거는 그 데드락 교착 상태 1, 2, 3, 4 조건 중에 몇 번을 부정한 거예요? 2번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점유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조건, 2번 조건. 그거를 부정한 게 엔드 동기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홀짝 방식하고 번호 증가 방식은 뭘 부정한 거예요? 4번 방식. 그러니까 환영,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순서로 하든지 간에 순서를 정해놓고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는 순서로 요청을 하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